북한의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 이후 이뤄진 8.15 합의 첫 시험대인 이산가족 상봉 남북 실무 접촉이 6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시기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0일 전에 열 것인가 아니면 10월 10일 이후에 열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섯째,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속 상봉을 진행하고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판문점 평화집에서 조금 전인 10시 50분 시작됐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0시 50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6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놓고 남북이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10월 10일 기준이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10월 10일은 이제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이고 북한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 군사 퍼레이드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직전에 지금 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벌써 10월 8일로 북한이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10월 8일 날 바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ICBM 즉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이렇게 이제 예정하고 있으니까 네. 바로 그 D-Day인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날짜를 놓고 상봉 날짜를 놓고 서로 삿바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만약에 그 전에 우리는 하자 아마 제안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또 그 이후에 하자. 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장거리 미사일이 쏘아 올려질 경우 우리는 뭐 다시 어떤 대북 방송에 스위치를 넣는다든지 어떤 대북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서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이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신뢰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10월 8일쯤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아마 북한이 이번에 뭐 뭔가 그 백두산 강국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 그 장거리 로켓, 그다음에 이제 SLBM 그 잠수하면서 쏘아 올리는 로켓, 요 한 3-4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뭐 지난 5월에 그 모스크바의 승전 기념일 또 베이징 9월 3일의 전승 기념일 이것을 능가하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중국처럼 뭐 동풍 40일이나 이런 걸 이제 물론 중국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별로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장거리 미사일은 반드시 북한이 내놓아야 하는 최고의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25 합의 이후에 사실 북한이 그 합의 그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유감이라는 표현을 놓고도 뭐 사과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북중 관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그 흐름들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어느 정도 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즉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국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참 천안문 그 광장에 높이 서서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과시했고 북한의 뭐 최용해는 맨 끄트마리에서 정말 망신만 당하고 왔고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북한은 뭔가 요구 조건을 높이 내세우고 무슨 뭐 의사조치 해전이 금강산 관광 재개니 아마 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아마 진통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고위급 접촉 때는 무려 3일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접촉도 아마 최소한 하루는 넘겨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상황인데 좀 낙관적으로 합의나 순조롭게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관적이라면은 이게 아마 시기 문제가 우선 장애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말씀들 하신 그 베이징 행사도 있고 또 북한의 요구 조건이 워낙 또 높다는 것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는 이런 이제 중중첩첩인데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괄 타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우리가 뭐 의사조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 이렇다면 쉽게 타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등가 교환 없이 북한이 순순하게 이렇게 양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인데 이산가족 상봉 외에 다른 의제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죠. 북한은 뭐 항상 이제 과거에 물론 지난해 2월에는 이제 성사된 그 고위급 접촉에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 때는 그렇게 뭔가 등가 교환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그렇게 순순하게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고위급 접촉 때 접촉하고 돌아가서 그 유감 문제를 전혀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듯이 좀 세게 나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대가 없이 이번에 그렇게 순수하게 뭐 100명 만나자 이렇게 쉽게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담의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그 고위급 접촉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그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는데 뭔가 북한이 큰 거를 얻어낼 때는 꼭 뭔가 트집을 좀 잡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적십자 회담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하자는데 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결국 그 미군 카드를 하나 히든 카드로 해서 다른 걸 자기네가 필요한 걸 얻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결국 회담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 밤 12시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는 것입니다. 좀 앞서도 살짝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합의사항과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 사과냐 유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공식 입장은 그러면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대내적인 그런 선전입니까? 글쎄 아마 그 합의 장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길래 우리 안보실장이나 뭐 우리 저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일단 그건 우리가 미안하다 이랬길래 합의문이 나왔는데 결국 그 문구 자체에 도발의 주체나 또 재발 방지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북한이 돌아가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대내용이든 대외용이든 북한이 분명히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발뺌할 수 있는 문구의 그 의문점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도 물론 그걸 이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것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다면 남북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하고 오늘 결국 이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되면 뭐 그런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까지도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한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그 불만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그 중국 열병식에 최룡해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불쾌감에 지금 중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쾌감의 표시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최용해라는 사람을 보낸 것은 나름대로 북한에 뭔가 의도가 있었고 또 중국 측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오케이 했을 때 최용해가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항일전에서 빨치산 1세대인 최현의 아들이라는 점을 북한이 고려해서 보냈고 중국도 그런 점에서 아마 수용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그 외에도 뭐 외교적으로 좀 고려한다면은 아마 최용해는 가서 했던 모욕적인 장면이 나올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얼굴 낯이 좀 두꺼운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최용해를 초이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중국 측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완전히 국가 원수로 정중히 대접을 하고 최용해도 이제 뒷줄에 안 세우고 앞줄에 맨 끝에나마 세운 것은 나름대로 중국에서도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베이징 열병식 때 김정은이 근수공장 갔다고 하는데
뭐 또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군수 공장이 신의주 국경에 있는데, 북중 국경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그것이 또 공장 자체가 이제 그 측정 계량기, 즉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그 타이머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김정은의 그 모바도, 스위스 모바도 명품 시계를 차고, 그때가 11시 뭐 15분인가 17분인가 딱 그 시간을 또 이게 보드루꿈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김정은이 여동생 그 김여정의 작품이 아닌가, 홍보를 맡고 있는 김여정의 작품이 아닌가 볼 때, 베이징에서 빵빠레가 울릴 때 우리 지도자 동지는 이렇게 군수공장을 둘러보고 10월 10일에 우리도 당신의 비슷한 걸 히든카드가 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때 북한의 계산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11시 15분이니까 열병식 한창 열리는 그 시간에 11시 15분 시계를 봤다면 나는 당신들 열병식엔 관심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연관을 해서 북한이 그 10월 10일 열병식 때 중국보다 더 크고 성대하게 치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글쎄 크고 성대해봤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인해 전술이 최고의 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이 최용해가 이번에 베이징 갔다 빈손 들고 돌아왔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절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인해 전술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아마 이번에 중국이 한 12,000명을 동원했는데 평양은 지금 3만 명으로 그렇죠. 규모를 키우고 아마 그 전에 이제 8일날 ICBM을 쏘아 올리면 분명히 10월 10일 당일날 저 김일성 광장에는 SLBM,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북한의 대형 무기들은 대체로 목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SLBM을 분명히 김일성 광장에 끌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핵배낭, 이제 그 2013년 전승, 소위 북한이 말하는 전승기념일 때는 이제 그 핵배낭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엔 뭔가 좀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탄두도 몇 개 끌고 나와서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LBM 지난번에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서 뭐 조작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또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북한 소식 중에 궁금한 게 복귀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쇼커사 했다.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원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이제 돈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도 건설하고 이런 건설 전문가이고 테크노크래신데 함경도 어디 가서 이제 혁명화 받다가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오라 다시 기용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다 뭐 심장마비로 너무 흥분해서 죽었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북한이 그 쓰는 심리전의 하나다. 즉 과거에도 민족보위상 김창봉을 숙청해서 화성 수용소에 갖다 놓고 이렇게 평양으로 복귀하라 그리고 이제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문 내기를 너무 그 사람도 김일성이 불러줘서 흥분해서 죽었다. 그 사람이 이제 조카가 이제 탈북해서 왔는데 제가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수령님이 불러서 평양으로 가다가 너무 흥분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암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원춘이처럼 밀려났는데 저런 사람 김정은이가 불러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쓸 사람은 많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뭐 어린애도 아니고 김정은이 불러준다고 심장 소쿠를 먹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김창봉이 예에서 볼 때는 암살해버리고 그렇게 아마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정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모란봉 악단이 최근 뭐 몇 달간 북한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신변 이상이냐 아니면 단순 해체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란봉 악단이 북한에서의 역할도 사실 궁금하고요. 만약에 신변 이상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모란봉 악단이 뭐 시집을 가고 나니까 해체했다는데 그것 역시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음악무용대학의 학생들이 줄비한데 시집가면 그 자리에 하나씩 꽂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란봉 악단이 해체됐다면은 이게 뭔가 좀 북한에서 상당히 그 날라리풍. 그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걸그룹처럼 그 좀 날라리를 치마도 짧게 입고 노래도 막 흔들고 하면서 날라리풍을 조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좋아하지만 군부나 노동당의 강경파들은 모란봉 악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안으로 이제 총봉 악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경파들의 비난에 의해서 없애버렸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애버렸는지 아니었는지 당분간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평가하는데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단지 뭐 시집을 가서 빈 자리가 있어서 해체했다. 또 이 단장이 현송월이라고 대좌인데 네. 부사단장급 대좌를 달고 있는데 이 여자가 김정은의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도 그런 사람이고 뭐 이설주와의 관계 여러 가지 뭐 삼각관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해체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더 시간이 네. 지나야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란봉 악단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한 모든 소식들은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 오해도 사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